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경매 종류에 대한 이제 세 가지 것들을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경매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낙찰을 언제 받게 되는 것이며 또 낙찰받은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보자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경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함께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의 경매 절차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담보대출 받게 되면 은행에서 우리 집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행 가서 자서하실 때 대출거래 약정서라는 거에 아마 사인을 하고 오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정해진 금리가 있죠. 그 금리에 따르는 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출거래 약정서 조항에 보시면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자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달 은행에 대출 받으면 뭘 내면 될까요? 매달 이자만 내면 되시죠? 바로 우리는 매달 이자만 내고 이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만기 때 갚아도 되는 거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우리에게 기한의 이익을 준 겁니다. 그죠? 매달 이자만 내고 이렇게 우리가 기한의 이익을 받았는데 금융기관하고 대출거래 약정서상에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 기한의 이익을 줬던 거를 우리에게 주었던 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원금 전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은행이 뭐 이자 두세 달 안 냈다고 바로 원금 청구하고 뭐 경매 넣고 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놓고요. 독촉장을 보내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자 납부를 못하게 되면 비로소 금융기관은 이제 내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비로소 임의 경매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우리 집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바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기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면요. 약 한 달을 전후로 해서 법원에서 이제 등기 우편도 오고요. 안내문이 옵니다. 해당 이제 부동산은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도 오고요. 또 법원에 집행관이라는 담당들이 있습니다. 이 집행관이라는 분들이 현장을 오십니다. 그래서 배를 누르죠. 뭐 주거용 부동산이든 업무용 시설이든 와서 이제 점유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경우는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가고요. 누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경매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 임차인이라면 뭐 보증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현황조사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하실 때 권리분석할 때 도움이 되라고 이 서류를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해 줍니다. 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현황조사서는 바로 경매 개시결정으로부터 약 한 달을 전후로 해서 집행관이 나와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눈 요 내용을 기록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현장 조사를 다녀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집행관이 또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바로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는 주민센터를 갑니다. 주민센터를 가서 서류 두 가지를 발급받아 오는데요. 하나는 전입 세대 열람을 발급받아 옵니다. 이 전입 세대 열람은 나중에 권리분석 서류할 때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전입 신고된 세대주와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입신고 날짜가 나옵니다. 이거를 열람하는 이유는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 이 대항력이라는 그 권리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대항력과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전입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전입세대열람을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입 세대주 열람상 나타난 이 세대주의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해 와서 거기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현황조사서에 역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내용을 서류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 현황조사서를 잘 보시면 거기 누가 언제 전입이 되어 있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비슷한 시기에 감정평가사가 해당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주거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는요, 감정평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감정평가 방식을 씁니다.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감정하게 되는 거죠. 평균치를 내서. 그러다 보니까, 경매 감정은 경매 개시 결정으로부터 한 달 전후로 해서 감정이 됐고, 우리가 입찰하는 시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가 발생해서 시세가 막 올라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아지죠. 특히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그런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현재 시세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감정되는 시기가 과거 6개월 또는 1년 전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까 시세 차이가 감정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집행관 또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이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약 경매 개시 결정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것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다시 말하면 저한테 돈을 배당해 주십시오라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임차인입니다. 또는 뭐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 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근저당 압류 등기된 채권자들, 이들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또 조세 기관들 있죠. 뭐 강서구청, 강서세무서 같은 이런 기관들도 교부 청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이 부동산과 관계된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할 때 보시면은 임차인들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이 배당 요구 종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의 보증을 우리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차후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올라오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이 서류를 통해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요, 차후에 권리분석하는 시간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면요, 이제 법원마다 뭐 여러 가지 일정 차이가 아마 있을 텐데요. 보통 배당 요구 종기일로부터 한 4개월, 5개월 후면 바로 1차 매각기일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으로부터 뭐 약 한 6개월 또는 7, 8개월 후에 1차 매각이 공고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감정가부터 경매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1차 경매 일자는 언제 공고가 되냐면요, 일간지와 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첫 매각기일이 공고가 되는데, 이 첫 매각기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7월 1일이 첫 매각기일이다. 그러면 6월 15일 내지는 16일이면 일간지 또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해당 물건이 공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량한 물건의 경우는 유찰이 안 되고 1차에 낙찰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에 낙찰받기 위해서는 이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물건 검색해서 권리 분석하고 임장까지 해야 되는 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우량한 부동산들은 뭐 아파트든지 구분상가든지 건물이든지 1차 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검색을 해내지 않으시면 이미 1차에 다 낙찰되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냥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물건 검색하시게 되면 1차 때 좋은 물건들이 이미 낙찰돼서 안 보이고 한 번 또는 두 번 유찰된 것들, 다시 말하면 1차 때 낙찰된 물건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조금 감소되는 물건들만 만나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량한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1차 때부터 2주 전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1차 매각기일 때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유찰이 됩니다. 금액을 차감시켜서 약 한 달 후에 2차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차감률은 서울의 5개 법원의 경우는 20%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가 10억이었다. 아무도 참여 안 하면 2차 때는 8억이 되고요. 그리고 3차 때는 6억 4천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10억이 1차였으면 2차는 7억이 되고요. 3차는 4억 9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20%씩, 경기도와 그 밖에 대부분의 지방은 30%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최저가가 결정이 되고요. 입찰 하실 때는 이 입찰하는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이런 또 질문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입찰을 했는데 낙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입찰 보증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입찰한 날 바로 그날 다 입찰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낙찰 못 받게 되면 입찰표와 납부하셨던 입찰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은 바로 그날 내가 납부한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계약금식으로 입금이 되고요. 바로 보증금 영수증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낙찰 받으면 여러분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도 남다른 그런 이제 좀 느낌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낙찰 받으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은 2주 동안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이 낙찰 받으시면 일주일 후에 매가 허가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가 어떤 흠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누가 이의제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이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낙찰받은 사람이 불허가 할 수 있는 사연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낙찰받은 부동산이 화재가 나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됐다. 이런 경우에나 매각 불허가 되지 그 외에는 거의 사실 불허가 사유가 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채무자들이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 감정가에 대한 이의 신청, 또 경매 개시 결정 송달에 대한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농지를 낙찰받으시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기한이 바로 이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농지에 대해서 이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시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 이후에 또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간의 항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낙찰받으면 바로 잔금 납부하게 해주지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입장 바꿔서 뭐 채무자나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에게는요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간의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거고요. 또 허가 결정 이후에 항고를 할 수 있는 일주일간의 또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항고의 경우는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고하는 경우들이 좀 전에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항고하기 어려운 게 항고하기 위해서는 낙찰된 매각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납부해야만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채무자들이 항고를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항고가 만약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수개월간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경매가 지연이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좀 아쉽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런 일이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고 기간 동안 항고가 없었다 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매각 허가 확정을 하게 됩니다. 불허가 신청도 없었고 항고도 없었다. 그래서 낙찰받으신 날로부터 약 14일 후에 15일 차 때 이 매각허가 확정을 짓게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편물로 등기로 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타이틀은 대금납부 통지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대금납부해야 되는 최종 기한이 써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약 30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찰받은 로부터는 약 한 45일이 되는 거고요.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아무 때나 여러분 편리하신 때에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은행에 뭐 대출 관련된 사항 알아보시고 대출과 함께 잔금 납부하시면 되겠죠. 또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출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금 납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을 시킬 수 있고요. 그때부터 명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낙찰 받자마자 이제 그 낙찰받은 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권한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금 납부해야 비로소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금 납부 후에 이제 명도하러 찾아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분들 만나시게 되면은
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세 이사 나갈 수 있거나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 가지고 그분을 위로도 해드리면서 또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압박도 하시면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뭐 이사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해진 건 없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채무자들이나 모든 점유자들이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물론 낙찰받은 사람이 이사비를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게 워낙 이제 관습이 좀 돼버려서 이사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아파트 기준 했을 때 보통 강제 집행을 하는 그 비용이 있거든요. 33평 아파트를 만약에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게 되면 약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으로 400만 원 쓰는 것보다는 점유자분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그 비용 범위 안에 해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33평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좀 달리겠지만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내에서 협의를 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점유자분들이 이제 그 관리비를 안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관리비도 낙찰받은 사람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법원 판례에서는 낙찰받은 사람이 공용 부분만 납부하게 돼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낙찰받은 사람이 전용 부분, 공용 부분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요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자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보시게 되는데 실무상에서 보통 요 기간을 보시면 한 2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만나서 협의하시면서 이사비 협의하시고 기간 이제 대금 납부로부터 한 2개월, 3개월.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빨리 나가게끔 독촉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날짜와 이사비 명확하게 서로 확정이 되시면 합의서 같은 거 뭐 한 장 써서 좀 받아 놓으셔야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서로 간에 뭔가 마음의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의 경우는 사실 이제 이사비는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받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좀 지급을 안 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임차인들은 언제 배당받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대금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기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월 30날 대금 납부했다. 그러면 대략 8월 30일경이 그 배당기일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비로소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을 배당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자기 혼자 배당받지 못하고요. 낙찰받은 우리에게서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을 받아가야만 배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요. 미리 주시는 것보다는 미리 달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미리 주시는 것보다는 이사 가는 날 이사 확인하시고 뭐 키라든지 뭐 번호키라든지 뭐 각종 이제 집안 관련된 이제 부자재들 받으시고 자 내부 확인하시고 명도 확인서 인감증명을 넘겨주시는 게 좋죠. 또 채무자들에게 이사비 지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리 일부 주시거나 그러면 또 곤란상이 오시니까 이사 다 마무리되고 확인하시고 키 같은 거 넘겨 받으시고 이사비를 지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경매 절차가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좀 경매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셨나요? 물론 이제 많으시지만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또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쉽고 재미있게 경매를 배우실 수 있고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철의 경매TV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